해군과 와노쿠니 해적연합의 전쟁이 한창일 때 꽃의 도읍 근처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웠고 효하라범은 드디어 왔는가 라고 말하며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해군본부 중장 모몬가는 뭐냐 이 거대한 그림자는 이라고 말했고 일부 해군들은 밤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그림자의 정체는 지니샤였고 지니샤가 와노쿠니의 해안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지니샤는 곧바로 코를 휘두르며 해군 군함 한 척을 박살내버렸고 지니샤의 공격의 여파로 와노쿠니에 상륙해 있던 해군들과 해적들의 일부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해군본부 중장 스트로베리는 저 녀석은 거대 생물 지니샤 와노쿠니와 연이 있다고는 들었다만 저런 괴물같은 녀석이 와노쿠니를 돕는 건가, 해왕류나 일전의 정상결전에서 봤던 마인 오즈와도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녀석이군 이라고 말하며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지니샤는 조이보이, 류마, 오늘따라 너희들이 더욱 그립구나 라고 소리친 뒤 다시 한번 힘차게 코를 휘둘렀고 이번에는 해군 군함 3척이 부서짐과 동시에 거대한 해일이 와노쿠니를 덮쳐옵니다. 그리고 효하라범은 모두들 지니샤의 공격에 대비해라. 지니샤는 우리의 아군이다. 지니샤에게 해군을 맡겨두고 도주하는 해군들만 확실히 마무리 지어라 라고 말합니다. 모몬가와 스트로베리는 꽃의 도읍에 나타난 지니샤를 보며 최대한 해안에서 멀리 떨어지며 지니샤의 공격을 피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해군들은 빠른 속도로 꽃의 도읍의 중심부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야마토와 모모노스케가 나타났고 야마토는 개개열매 모델 오쿠치노 마카미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해군들의 발을 얼려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악마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용으로 변신한 이후 발이 얼려지며 행동 제약에 걸린 해군들을 향하여 보로브레스를 사용하였고 해군들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해군들의 앞에는 야마토와 모모노스케가 있었고 해군들의 뒤에는 지니샤가 있었기에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모몬가는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며 결국 이렇게 괴멸하고 마는 건가, 뒷일은 로쿠규 대장님과 스모코 중장에게 맡겨야 하나 라고 말하며 좌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당신들을 모두 해치긴 실소, 지금이라도 무기를 내려놓고 우동 감옥으로 향한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스트로베리는 테러리스트와 협상 따윈 없다. 여기서 죽을지언정 목숨을 구걸하진 않는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지니샤, 모모노스케, 야마토는 하는 수 없이 해군들을 모조리 섬멸하려 합니다. 모모노스케는 끝까지 저항하는 해군을 보며 자비를 베풀진 않겠소. 그대들도 무사라면 전장에서 죽는 것이 영광일 테니 라고 말한 이후 다시 한번 보로브레스를 사용하려 합니다. 또한 지니샤 역시 또다시 코를 휘두르며 군함을 박살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꽃의 도읍의 해안에 거대한 마법진이 생겨났고 야마토는 거대한 소용돌이 저것이 무엇이지 라고 말했고 모모노스케 역시 그러게 말이오, 와노쿠니에 저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처음 보는데 라고 말하며 마법진의 정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지니샤는 마법진의 정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에 매우 놀라는 모습을 보이며 결국 모습을 드러내는가, 모모 야마토군 조심하게나 별이 강림할 것이라네 라고 말했고 잠시 후 나스주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곧바로 바코시의 형태로 변하여 순식간에 효하라범을 포함한 와노쿠니의 강자들을 모조리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였고 나스주로는 해군 전원 꽃의 도읍을 넘어 와노쿠니의 해저로 진격하라 라고 명령하였고 모몬가는 나스주로를 보며 안심하며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해군 전원 와노쿠니의 중심부로 향하라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해군은 함성을 지르며 꽃의 도읍을 지나가기 시작하였고 야마토와 모모노스케는 이를 막아내려 합니다. 하지만 나스주로가 원혼의 칼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야마토와 모모노스케를 무력화시켰고 해군들의 대다수가 꽃의 도읍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지니샤를 바라보며 과거의 일이 반복될 뿐이다 라고 말했고 지니샤는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조이보이가 돌아온 이상 너희들 또한 출혈을 감내해야 할 터, 이번 전쟁은 과거와 같지는 않을 테다 라고 소리칩니다. 나스주로는 와노쿠니에 상륙한 이후 순식간에 와노쿠니의 강자들을 무력화시키며 해군들이 와노쿠니의 중심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신의 기사단 데이모스를 바라보며 신의 기사단 데이모스 곧바로 와노쿠니의 해저로 향하여 고대병기 플루톤을 확보해라 라고 명령하였고 데이모스는 알겠습니다 나스주로성 이라고 말한 뒤 해군과 함께 와노쿠니의 중심부로 향합니다. 그리고 지니샤는
나스주로는 내가 막겠다. 모모군, 야마토군, 저 녀석을 쫓게나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스주로가 곧바로 바코치의 형태로 변하며 자신의 초대기철의 무장색 피기를 누른 이후 곧바로 용으로 변한 모모노스케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했고, 모모노스케는 치명상을 입으며 변신이 풀리게 되며 인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의 전신에 푸른 불꽃이 휘감아져 있었고 야마토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지니샤는 저 녀석은 예로부터 죽음을 관장하는 바코치의 형태를 띈 녀석, 더군다나 저 녀석의 검은 많은 원혼을 흡수한 초대 귀철, 저 푸른 불꽃은 생명력을 빼앗는 위험한 불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이 녀석도 끝이다, 카이도우의 아들 이라고 말한 뒤 야마토에게 향하여 원혼의 노래를 사용하여 야마토를 일도양단 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니샤가 나스주로를 공격하였고, 지니샤의 공격으로 인하여 땅이 분리되며 야마토와 모모노스케는 나스주로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데 성공했고, 야마토는 모모노스케를 업은 채 곧바로 와노코니의 중심부로 향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지니샤의 공격을 허용하며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내 곧바로 상처를 재생하는 모습을 보였고, 나스주로는 지니샤를 바라보며 이 녀석을 먼저 처리해야겠군. 지니샤, 길고 긴 인생을 마무리 지어주마 라고 말했고, 지니샤는 내 목숨을 희생하여 고대병기 플루톤을 지킬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테지 라고 소리칩니다. 조로가 세라핌 루피에게 승리를 거둔 이후 조로는 상상조각난 세라핌 루피를 바라보며 멋쩍은 듯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견문색 필기를 사용하여 나스주로의 기운을 느껴보기 시작하였고, 섬의 북동쪽에서 나스주로의 기운을 느낍니다. 그리고 조로는 숨을 고른 이후 단숨에 섬의 북동쪽으로 향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쿠규가 나타나 숲속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나무줄기를 사용하여 조로를 포박해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당황하며 무장색 필기를 사용하여 나무줄기를 풀어내려 하나 로쿠규가 곧바로 조로의 앞면에 펀치를 날리며 조로가 무장색 필기를 사용할 틈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라하하하, 심상치 않은 패기가 느껴져 와보았건만 이런 거물과 마주칠 줄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기습 따위로 날 잡으려 했다면 오산이다 라고 말한 뒤 도신류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나무줄기를 모조리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역시 세계 최강의 검사답군 이라고 말하고, 조로는 엔마 도신류 화도 1문자를 뽑아들며 본격적으로 전투를 치를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가혹한 대결이 될 것 같군. 허나 이 녀석은 연이은 대결로 인해 지친 상태, 이 녀석의 목을 해군본부에 가져가면 분명 사카즈키 원수가 칭찬해줄 테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웃음을 지으며 고작 그런 고철 덩어리들을 상대하며 내가 지쳤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착각이라고, 브로콜리 자식아 라고 말합니다. 조로는 로쿠규에게 기습을 당했음에도 큰 무리 없이 식물들을 베어버렸고, 로쿠규와 조로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제2의 정상교전을 치르며 조로의 강함을 잘 확인했으나 워낙 자신감이 넘치는 인물이었기에 조로의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곧바로 숲속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나무로 변하였고, 로쿠규는 청림 화목을 사용하며 나무로 변한 자신의 몸 전체에 무장색 필기를 두름과 동시에 자연의 에너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며 전체적으로 전투력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로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자신의 검 세자루에 폐양색 필기를 휘감은 이후 삼도류 지옥의 검을 사용하여 로쿠규를 반토막 내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당황하며 뭐냐 이 위력은, 단 한 방만에 목숨을 잃을 뻔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숲속 열매의 능력이 풀려버렸고, 조로는 로쿠규가 허용한 빈틈을 놓치지 않으며 삼도류 거목 사냥을 사용하여 로쿠규의 왼팔을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곧바로 숲속 열매의 능력으로 팔을 재생하나 팔을 재생한 대가로 극심한 체력 소모가 일어났고, 로쿠규는 숨을 헐떡이며 조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로는 로쿠규를 마무리 짓기 위해 로쿠규에게 다가옵니다. 로쿠규는 조로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해군본부 대장을 만만히 보지 마라, 아직 이 녀석을 쓰러뜨릴 힘은 남아있다 라고 말한 이후 자신의 손에 무장색 필기를 두른 이후 숲속 열매의 능력을 활용하여 자신의 손을 마치 칼처럼 변환시켰고 곧바로 조로의 목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도신류를 사용하여 로쿠규의 공격을 막아낸 이후 엠마를 활용하여 폐양색 필기와 무장색 필기를 극대화한 이후 곧바로 로쿠규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로쿠규 역시 같은 수에 2번이나 당하진 않았고 새싹으로 변하며 조로의 공격을 흘려낸 뒤 청림화풍을 사용하여 조로를 공격하였고, 로쿠규의 청림화풍이 조로의 뺨을 스치며 조로는 뺨에 상처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기세를 모아 거목 신화를 사용하여 매우 거대한 나무를 사용하여 조로를 덮쳐버립니다. 하지만 조로는 그 순간 일합참살 지옥 참수를 사용하며 로쿠규가 거목 신화를 사용하여 만들어낸 거목과 함께 로쿠규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로쿠규는 치명상을 입으며 쓰러집니다.